마세라티 르반테 그란 루소 모델 승차감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서스펜션, 에어 서스펜션을 제공을 해주고요. 서스펜션 구조로 보면 전류는 WC1, 후륜은 멀티링크 구조의 서스펜션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마세라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사항인데 스카이훅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댐핑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각 휠 그리고 차체에 적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도로 환경 그리고 이 주행 스타일에 따라서 댐핑 압력을 유연하게 이제 변경을 해주는 시스템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드라이브 모드는 아이스 모드로 변경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댐핑 컨트롤 시스템까지 활성화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이스로 변경하니까 배기음이 확 줄어드는군요. 드라이브 모드별로 이런 세팅은 좀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오우. 그란 루소 모델 승차감으로 보면 기본적인 세팅 자체는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이랑 동일하게 상당히 탄탄한 스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에어 서스펜션이 보통은 적용되어 있다 하면 상당히 편안한 스타일의 느낌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모드로 지금 아이스에다가 댐핑 컨트롤까지 활성화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탄탄한 스타일로 우선 세팅이 되어 있다, 기본적인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에어 서스펜션이 그래도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수 있는 순간이 이제 가끔씩 나오는데, 그때가 이제 충격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서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좀 많이 쏠리면, 그때 이제 내려갔을 때 바운싱에서 살짝은 가라앉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하기에는 이 서스펜션을 좀 많이 사용을 했을 때 상당히 탄탄한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단 이거는 이제 이런 방지턱 구간, 제가 테스트하는 이 구간에서는 사실상 그렇죠, 도로 환경이 되게 안 좋은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테스트했을 때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주행 도로, 도로 사정이 상당히 좋은 그런 곳에서의 주행 스타일로 보면 그래도 충분히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잔한 잔진동을 그래도 웬만하면 이 서스펜션 쪽에서 다 걸러서 올려주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 환경이 좋은 곳에서의 승차감은 좋습니다. 일단 그게 이제 현재 그란 루소 아이스 모드의 댐핑 컨트롤을 활성화했을 때 드라이빙 이 승차감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이랑 카메라 세팅을 비슷하게 했는데 오히려 GT보다 그란 루소가 스트로크가 좀 더 길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나중에 비교 영상을 해서 제가 또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 모드로 변경을 하고 댐핑 시스템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 상당히 탄탄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모드별로의 이 주행 성향은 확실하게 제공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포츠 모드로 놓으면 이 베개 쪽에서 이제 플랩이 열려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강력한 이 배기 사운드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이 하체 쪽 서스펜 세팅이 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드라이빙 느낌으로 보면 주행 이 재미가 확실하게 좀 느껴지는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이랑 저쪽 코너 부분에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스펜션 스타일은 똑같아요. 똑같이 탄탄하게 잡아주고 이 와인딩 코스를 격하게 돌려도 서스펜션 쪽에서는 그래도 일정 부분 안정감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탄탄한 이 서스펜션 세팅을 바탕으로 주행 안정감, 이 코너링 스타일이 상당히 좀 그래도 재미있게 이렇게 좀 잡아주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오늘 시승하고 있는 이 그란 루소 차량 외관신 잠시 후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시승차 같은 경우가 지금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타이어 사이드워를 보시면 기존 르반테 모델보다 상당히 두꺼운 게 이제 눈에 띄실 거예요. 그 세팅 차이 때문에 이 코너 쪽에서 살짝 바운싱이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좀 민감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스펜션보다는 타이어 쪽에서 이 바운싱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휠 사이즈가 커지면 이 코너링 쪽에서의 퍼포먼스 부분에서의 안정감은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렇죠, 타이어 사이드월이 조금 얇게 세팅이 되면 탄탄한 승차감을 좀 더 많이 올려주거든요. 거기에다가 현재 이 르반테 차량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 있지는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스타일의 주행 성능을 좀 많이 만들어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옵션을 좀 넣으신다고, 이거는 근데 컴포트한 성향을 그래도 좀 마세라티 모델에서 느끼고 싶은 분들이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에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 많이 올리고 싶다 하시면 휠은 그래도 20인치에서 21인치까지 사이즈업을 시키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뭐 선택을 하시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주행 느낌으로만 보면 이 배기량이랑 다른 얘기입니다. 이 가속페달 밟았을 때 코너링을 이제 계속 적극적으로 들어갔을 때 주행 성향으로 보면 지난번 GT 모델이 좀 더 안정감이 드는 그런 스타일의 드라이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지난번 GT 모델이랑 다른 건 이 차량의 장점입니다. 배기량이 아무래도 좋기 때문에 GT 모델 가속감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사실 감성적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는데 오늘 이 그란루소 모델은 이게 배기를 세팅을 정말 잘했어요. 또 보시면 코너 좋죠. 잘 들어나가죠. 배기 사운드가 지난번 모델보다는 확실하게 조금 강렬하게 들리는 맛이 있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행 성향 이런 느낌으로만 보면 지금 현재 트림으로, 그쵸, 22년형 트림으로 보면 모데나나 모데나 S 트림부터는 그래도 이 마세라티 감성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GT 모델도 이런 가속 느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감성적인 측면은 이제 V6까지는 오셔야 그래도 이 달렸을 때 이 퍼포먼스 이런 느낌 이런 부분에서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배기량이 커지니까 확실히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 변속기 수동으로 빼도 여간에서 이 변속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는 한데 여기서 다시 달려볼까요? 들어가죠. 들어가고 여기서 제동. 일단 제동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지난번 GT 모델이랑 비슷한 느낌이긴 하네요. ABS가 초반부터 상당히 개입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이네요. 근데 요거는 현재 모델 그냥 기본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등급 트림별로 타이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트림에서 좀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거든요. 오늘 시승하고 있는 그란루소 이 트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 시즌 타이어가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기본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브레이크 시스템이다 라고 하면 21년형 모델로 보면 그란루소 모델 트림 이상부터는 듀얼 캐스트 방식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 차량 같은 경우는 6피스톤 브레이크가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타이어도 이제 고성능 이제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으로 인해서 드라이빙에서 좀 더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뭐 차량 등급에서 좀 완벽하게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번 기블리 모델이 딱 그 스타일이었거든요. 듀얼 캐스트 방식에다가 썸머 타이어, 그러니까 스포츠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코너 부분을 좀 더 많이 밀어붙일 수가 있었고, 거기에다가 브레이크 성능 시스템, 지난번 기블리 모델 테스트 해봤지만 정말 상당히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까지 대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너 와인딩 코스를 정말 적극적으로 드라이빙 했을 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시스템 구성이 들어가 있는 모델들이 좀 더 낫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이 스타일 자체 르반테 모델 기준으로 하면 기본 GT나
지금 올 시즌 알고 있는 그란 루소도 이 드라이빙 퍼포먼스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이긴 한데, 여기서 좀 더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뽑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트림을 좀 올려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게 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확실히 타이어랑 브레이크 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주행했을 때 운전자가 좀 더 속도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게 일단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모델, 올 그란루소 모델이 개인적으로는 듀얼 캐스트 방식의 브레이크 시스템, 거기에다가 썸머 타이어죠. 그러니까 스포츠 타이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지난번 GT 모델이랑 이런 부분은 좀 차이를 좀 더 확실하게 둘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그래서 좀 아쉬워요. 기본 성향 자체가 편의성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는 언급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 퍼포먼스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재 이 마세라티 모델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타이어랑 브레이크 시스템 이쪽에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이 퍼포먼스를 제공을 해줍니다. 재밌어요. 마세라티 르반떼 그란 누소 모델 가속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트로 변경을 하고요. 변속기는 좌측으로 밀어서 수동 제어를 진행을 해서 패들 시프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프럭셀, 이렇게 와, 이 안정감은 지난번 르반떼 GT 모델이랑 같은데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일단 차량 자체가 스포츠 모드로 세팅을 해 놓으면 서스펜션 스트로크를 짧게 가져가고 그 속에서도 탄탄한 승차감을 좀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고속에서, 특히나 이 코너가 들어오는 구간에서 이 안정감을 확실하게 좀 제공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에이다스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제가 터널에 붙어서 가니까 이 경고음이 좀 났던 것 같아요. 일단 터널 끝났을 때 속도를 보면 지난번 GT보다는 확실하게 좀 많이 속도가 나왔던 것 같아요. 프럭셀, 그러니까 기존 속도보다 지난번 GT 모델은 제가 기억나기로는 10km에서 20km 조금 안 되게 속도가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현재 이 그란루소 모델 같은 경우는 거의 20km 이상 속도가 더 나온 것 같아요. 그만큼 초반부터 끝까지 밀어붙일 때 일정하게 이 파워트레인에서 대응을 해준다는 느낌이 기존 이제 GT 모델, 그렇죠, 배기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GT 모델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터널에 들어가니까 배기음이 상당히 커지는군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마세라티 모델들은 3000cc부터 진정한 이 마세라티 차량들의 감성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터널 초반에 출발했을 때 한번 울컥거리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 RPM 보시면 레드존이 거의 6500에서 시작되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저기까지 한번 올려서 변속을 해보려고 조금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쉬워요. 좀 완벽한 타이밍에 좀 체결을 했으면 정말
상당한 수준의 속도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르반떼 모델, 지난번 GT 모델도 그랬지만 이 정도의 이 고속주행 안정성, 그리고 속도,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 이런 부분이 대응이 확실하게 좀 돼 있다라는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스포츠 성향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이 고속 영역에서 안정감이랑 드라이빙, 코너링 들어갔을 때 와이드 코스에서 이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잡아 돌렸을 때 이 재미, 이런 부분이 르반떼 모델의 가장 큰 이 파워트레인 계통에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공통적으로 다 재밌네요, 차량 자체가. 반갑습니다. 오늘도 탄도 캠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의 시승차 르반떼 그란누소 모델. 일단 전면적 디자인을 보시면 LED 헤드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풀빔에는 15개의 LED를 작동을 시켜서 일반 라이트 대비 200%의 가시성을 높였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어댑티브 프론트 라이팅 시스템까지 기본으로 옵션 사양에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르반떼라는 이미지와 이 헤드램프 구성 디자인을 보면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상 이 마세라티 브랜드, 차량들의 공통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 디자인에서 그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이 전면 쪽에서 주는 위압감은 상당한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모델 트림, 그란누소 트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롬라인 디자인의 익스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디자인 쪽에는 튜닝 포크 크롬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주변 라인은 블랙 색상이 들어간 부분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모델이 그란누소 트림인데 여기서 이제 그란 스포츠까지 넘어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이 좀 많이 적용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스포츠 버퍼까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란누소와 그란 스포츠, 스포츠 드라이빙 퍼포먼스에서 일정 부분 옵션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이 전면 익스테리어 쪽에서도 디자인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르반떼 그란누소 모델 측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보이는 휠 타이어 265mm의 19인치의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휠 디자인으로 보면 19인치 제피로 디자인 휠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GT 트림 같은 경우는 옵션이 추가가 돼서 21인치 휠이 이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확실한 건 휠 인치별로의 측면에서 주는 익스테리어 만족감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21인치가 좀 더 이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구디어의 이글 스포츠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계절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륜 휠 한쪽에 보시면 레드 색상의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휠 사이즈는 좀 더 커지는 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지는 좀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브랜드의 특징이죠. 전면 휀다 쪽에 에어 벤트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번 GT랑 모데나 22년형 모델들은 저 벤트 위쪽으로 해서 트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그란누소라는 이 배지 자체는 하단 쪽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C필러 이제 후반 라인 이쪽에 마세라티 로고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마세라티 모델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리고 그란누소 트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하단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도 이 차량 바디 색상과 공통적인 색상이 적용이 됩니다. 단 이제 크롬 라인이 이제 확인이 되실 건데, 이 도어 핸들, 그리고 이 윈도우 몰딩, 그리고
저쪽 펜다 쪽에 좀 전에 설명드린 에어벤트 외곽 라인 쪽에는 크롬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란 누소 차량 시승기 본 시승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편의성으로 접근하시면 좋아요 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이유에서 도어 소프트 클로징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레임리스가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중 접합 유리는 앞좌석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지난번 GT 모델도 그랬지만 상당히 넉넉한 사이즈의 이제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각에서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난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세라티 르반테 그란 누소 모델 2열 공간입니다. 우선 이 현재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는 제 운전석 시트 포지션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난번 GT 모델에서도 이 공간에 대한 장점은 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일단 2열에 앉았을 때 이 거주성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대응을 잘 해줍니다. 그러면 옵션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상 지난번 르반테 GT 모델 포존 타입의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후방 라인까지 온도 컨트롤러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의 모델은 단순히 이제 투존 타입 에어컨만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후방 라인 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벤트만 적용이 되는 구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상단은 그렇죠, 미디어 쪽이죠. 50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는 타입 A 포트로 충전 포트 두 개를 마련을 해놨습니다. 위에 별도로 커브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미리 쳐놨는데 현재 이 그란 누소 트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열 선쉐이드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선쉐이드는 수동이 아니고 자동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시승기 일부에서 제가 1열 실내 옵션 구성 설명드릴 때 제니아 인테리어 옵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 그게 2열 시트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 트림 그리고 이쪽 시트 구성에도 이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헤드레스트에도 이 3주창 로고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뭐 옵션이 빠지긴 했지만 열선 기능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이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조절을 하지 않고요, 도어 트림 요 안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암레스트 지난번에 똑같은 구성이죠. 2열 암레스트 같은 경우는 폭은 넉넉한 편입니다. 좌우측 승객이 앉아서 이 암레스트를 사용하실 경우에도 넉넉한 사이즈를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컵홀더 위치인데, 컵홀더는 앞쪽으로 지금 조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의 커버는 마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컵홀더를 사용하면 암레스트 사용하기가 조금은 애매하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중에 앞쪽으로 빠지는 방식으로 좀 바꿔주면 어떨까 싶어요. 마세라티 르반테 그란 누소 모델 후면 디자인입니다. 우선 램프의 구성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LED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 이 그란 누소 차량, 그란 스포츠 차량이랑 가장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후면 익스테리어 쪽 보시면 바디 색상과 동일한 디자인 구성이 적용이 되어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포인트로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크롬 색상이 이제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 그란 누소 트림 같은 경우는 이 상단 스포일러도 기본 사양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디 색상과 이렇게 동일하게 색상을 맞춰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일체감의 느낌을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시승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 화이트랑 블랙 이렇게 적절하게 섞인 디자인 구성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쪽 테일램프 외곽 라인도 그렇고 이 후방 유리 쪽, 사이드 쪽에는 블랙 색상이 적용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랙 색상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넣어주면 좀 더 스포티한 모습이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마세라티 모델들의 공정적인 특징이죠. 하단 배기구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트윈 두얼 이그저스트 파이프가 적용된 구성입니다. 지난번 기블리 모델도 그랬지만 확실히 이 V6 엔진이 적용이 되면서 배기에서 주는 음색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게 이제 GT 모델이랑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세라티의 이 감성을 좀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최소 이 V6 이상부터는 이제 이런 감성적으로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를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에다가 킥모션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기본적인 트렁크 용량
580리터를 제공을 해주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25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르반떼 모델에도 소개를 했었는데 트렁크 닫힘 버튼은 이쪽 사이드 쪽에 있어요. 이쪽에서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방식이고요. 조수석 라인 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구성까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 르반떼 GT 모델도 시승을 했지만 실내 쪽에서의 만족감은 마세라티 브랜드의 공통적인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프렉사 모터스 전시장 방문을 해보시면 많은 시승차들 그리고 전시회 차량들 확인을 해보실 수 있거든요. 직접 한번 눈에 보시면 어느 정도로 이 장점이 있구나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만큼 실내에서 주는 이 장점들은 상당히 좋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옵션에 대해서 소위 말해 인디오더까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워트레인 구성을 좀 볼까요? 지금까지 마세라티 차량들 처음 시승했던 모델은 르반떼 GT죠. 2.0 가솔린 터보 엔진에다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구성 GT 트림 모델 시승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기블리 모데나 트림 시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란 루소 르반떼 모델이죠. 그란 루소 트림까지 시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이 공통적인 이 느낌은 확실하게 이 마세라티 브랜드 모델들이 이 주행 부분에서의 드라이빙 재미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상당히 큰 만족도가 있는 모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